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댕입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3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아까 이제 수업 하나 갔다 오고 2시간짜리 하나 가볍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소화가 안 된 배를 부여잡고, 요즘이 이제 또 저희 영감님 이제 그 생신 주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난 목요일서부터 이제 뭐 목요일날 이제 당연히 뭐 이제 저의 거의 혈맹이죠. 오다 참치가 갖고 이제 또 좋은 부위 한번 대접해 드렸고, 진짜 여러분들 뭐 파티나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이따가 중간에 광고 넣긴 할 겁니다만 진짜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특히 저희 그 더치아라 TV라든가 아니면 박진행 이름 되면은 뭐라도 하나 더 챙겨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그 부천에 가면은 왜 그 하이마트 오정점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전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지러 가겠다 그러면 테이크아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테이크아웃도 정말 보시면은 와 많이 준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가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 일본 참치가 아니죠. 지중해 참치 쓰시는 데라 이제 거기서 처음을 했고,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요게 조금 아버님이 이제 드시고 싶은 게 몇 개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러다가는 제 평소의 지병인 그 제가 소시적에 이제 그 술하고 육류를 많이 하는 관계로 이제 나이가 40 후반 50대에서부터 소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게 자랑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겠어요. 제가 이러다가 제 뱃속이 탈이 나는 건 아닌가. 그런 거 보면 저 영감님 참 대단하신 거죠. 저보다 소화력이 탁월하신 것 같고, 이제 곧 이제 몇 년? 뭐 우리 나이로 치면 내년, 만으로 하면은 2년 뒤가 이제 8순이신데도 소화력은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로 한 25년 만에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저랑 가장 친했기도 했고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를 좀 만났어요. 이따가 페이스북에 잠깐 페이스북 캡처 갖고 좀 올려드리긴 할 건데, 저를 너무 좋게 기억해 줘갖고 좀 더 잘해줄 걸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감님 생신 주간, 그리고 이제 작년에 비하면은 현재 반토막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수업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야구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203-2회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특히 982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제 짝에서 올리는 건데, 이게 짝이려다 사실 저는 이건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쯤 야구 이야기는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뭐 스프링 캠프고 뭐 이제 평가전이고 이런데, 근데 이 야빠들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평소 알고 있는 야빠들조차도 일단 관심사는 전부 축구 쪽에 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두 가지 심리가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빠하고 축바는 스포츠바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애증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LG 두산 같은 관계죠, 그죠? 그래서 아이 새끼들 아주 그냥 잣대 봐라 이런 것도 있지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런 심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역사하고 좀 비유해 보자면 신라 때 호족들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라를 싫어하긴 하는데 신라를 갈궜던 궁예나 견훤도 싫었던 거죠. 왜? 신라가 무너지고 나면 나도 죽일 거 아니야? 나도 피해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묘한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야빠들도 저부터도 해갖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요거부터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야구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보니까 지금 늘 전지훈련 때마다 있는 스프링 캠프 때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너무 의욕이 과해서 혹은 안 하다 갑자기 하니까 이게 스프링 캠프 때 부상이 나버리면 사실 한 시즌 또 험난하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한 시즌을 말아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선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즌 끝나자마자 뭐 수술을 했다거나 다쳐갖고 재활 중인 친구들은 또 좀 나아요. 근데 스프링 캠프 중에 다치면 이건 진짜 답이 없거든요. 빨리 이제 이거를 좀 해치고 나와야 되는데, 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KBO 규정, 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퓨처스는 그냥 혁명이에요, 혁명 그 잡채죠. 예,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퓨처스 하는 걸 봐서 이제 뭐 피치 클락이라든가 이제 견제고수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투수가 3명은 반드시 최소한 상대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까지도 과연 후반기에 적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걸 좀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계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돗자리를 깐 게 아니고 아니 머리를 딱 굴려보면 요 티빙 요 놈들이 한 4,000원이나 5,000원대로 뭔가를 출시를 해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거죠. 분명히 가면 갈수록 높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정말 어떤 인지도라든가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한 러닝 타임 한 25분? 예, 요 안에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박진행의 또 반토막 난 수업 만약에 기회 되시면 좀 채워주시고요. 예, 구독 후원, 소액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에 야구 이야기 겸 오늘은 축구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스타트를 먼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거 워낙 국민적 관심사라 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이야기 편도 놀라지 마십시오. 야구 이야기 203-2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이 결국 경질됐습니다.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했지만 거액의 위약금을 받게 됐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주도해 비판을 받아온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둘 다 똑같은 놈들이죠.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지만 사퇴 의사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차기 축구 대표팀 사령탑은 외국인보다 국내 감독이 유력해 보입니다. 문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컵 이후 종적을 감췄던 정몽규 회장은 오늘에서야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 비겁해요. 2시간 반이 넘는 회의 끝에 전력강화위원회가 건의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뭐 윗물이 똥물인데 아랫물 오죽하겠습니까? 예. 자, 정몽규입니다. 정서에 미치지 못하였고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가 뽑아놓고 또 밀러가 있다고 또 떠넘기고 있죠. 클린스만호는 이렇게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클린스만은 경질됐지만 정몽규 회장 책임론은 남았습니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선임 책임론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변명인 거죠. 사실 그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그랬으면 클린스만이 될 수가 없어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조차 감독 선임 직전에서야 후보를 통보받았다고 알려지는 등 정 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축구계의 중론입니다. 정 회장은 사퇴 열사가 없다고 밝혔고 내년 협회장 사선 연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이건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대표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는 정 회장 이하 지도부 전체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은 현 지도부. 자, 이중근 붉은 악마 의장이에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사퇴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됐지만 지난해 승부조작 기습사면부터 계속되는 축구협회의 총체적 난국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솔직히 제가 축바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뭐 축구 매니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본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몽규의 쓸데없는 욕심이 축구협회를 이건 말아먹은 거다. 저도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말이 나왔죠. 클린스만 왜 뽑냐. 클린스만의 장점은 피파의 인맥이 많다는 거 외에는 없다. 그러면은 뭐 옛날에 우리 뭐 그 몽준이 형처럼 나도 형인지 뭐 숙부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아무튼 사촌 형 정도 될걸요? 그죠? 예, 정몽규 씨는 이제 그 정세영의 아들이니까. 예.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정몽규도 이게 그 우리 정멀공 씨처럼 상당히 무능한 캐릭터예요. 예, 현대산업개발. 이게 이제 정몽규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광주에서 왜 아파트 짓다 무너진 거 이게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예, 상당히 무능하죠. 그리고 본인이 끌고 있는 현대 아이파크 이거 자기가 프로 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회장인데 지금 2군 강등됐어요. 예, 그러니까
1부 말고 2부로 내려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은근히 마이너스의 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욕심은 많은 거라. 나도 뭐 우리 옛날 몽준 그 우리처럼 나도 부회장은 한번 최소한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부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비겁한 게 클린스만하고 정몽규가 전 똑같다고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몽규가 나중에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쓱 밀러한테 책임을 쓱 떠넘기다. 클린스만은 어땠죠? 결국 나중에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불화 때문에 안 좋았다.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우리 김튼튼이 나한테 단톡방에 보냈나? 저한테 그랬는데 딱 제가 이따가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딱 아이 씨바 딱 이랬어요 진짜. 이 클린스만 이 쌍놈의 새끼 봐라. 예. 리더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동네 개모임이나 동네 반상회를 해도 반장이나 개모임 회장도 그딴 소리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왜 어떻게 저딴 사람을 뽑아갖고 안 쳤냐. 이제 이 문제가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50대 초반이고 그 어디 가면은 뭐 개저씨 소리도 듣고 꼰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나 아무리 보더라도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이 셋은 다가오는 월드컵에서는 얘네들은 넣으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야 니들 밥줄 끊을 거야. 다시는 국대하지 마. 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만 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강인 영원히 국대 은퇴시켜라. 뭐 저 새끼는 묻어버려야 된다. 저 따위 인성을 갖고 사람은 안 바뀌기도 하지만 또 반성을 통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1, 2년 동안은 너 국가대표 소집 안 할 거야. 안 불러. 근데 그 뒤로도 와갖고 아나무인이고 오만 방자하고 막 어떤 분들은 그러다 그 탁구 친 거 갖고 탁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탁구를 언제 어느 시점에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조금 얘가 이상하지만 남자들 왜 사타구니가 가려고 긁을 수 있잖아요. 방에서 나 혼자 긁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전철 아니라든가 버스 아니라든가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뭔가 강연이 있는 자리인데 사타구니를 퍽퍽퍽퍽 긁고 있다. 누구 말한 거 아닙니다. 예. 비유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떨까요? TPO라는 거예요, TPO. 그래서 뭐 탁구 친 걸 갖고. 그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묻지마 이강인 빠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진 않아요. 이강인, 정우영, 서령우는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국대 소집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직관적인 생각이에요. 예. 왜냐? 탁구도 문제였지만 그 개난리를 친 다음 날 그 경기에서 몸 풀 때도 걔들은 물병 세우기 하고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놀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야 리더는 잘했어? 그 중간에 있는 96 김민재 너는 잘했어?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짜증이 나는 게 뭐냐 축구협회의 태도죠. 왜? 그런 일이 있었다. 어느 국대나 다 잘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갈등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요. 저는 요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 멱살 잡고 탁구 사건에서 과연 이것을 누가 그것도 정식 언론 취재사도 아닌 더선에게 흘렸는가 이거부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이게 정몽규 라인인 게 밝혀졌다. 그럼 정몽규 씨야말로 이제 축구계에서 영원히 떠나야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빡쳤던 게 뭐냐. 그럼 다음 임기는 하실 겁니까? 2월에 임기가 끝나요. 내년 2월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일단 해먹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밝혔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축구협회 삼성까지만 하고 못하는 걸로 하는 걸로 대한체육회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줬다. 그러니까 어떤 좀 정신 나간 매체에서는 사실상 나는 그래서 삼성까지만 하고 말겠다는 걸 시사한 거 아니냐. 뭔 개소리입니까? 여차식하면 한 번 더 해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 개인의 탐욕밖에 없는 사람이 축구협회를 계속 이끌어 간다면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봅니다. 허프라 총재가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허프라 총재 시대가 열리면서 KBO가 뭔가 질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바뀐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제 축구협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야 이번에는 어느 재벌이 한데 야
축구하면은 그냥 뭐 현대 가문 아닌가? 이런 프레임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일들이 다 시작이 된 거다. 예. 저도 이번에 이강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무리 뭐 어린 나이에 뭐 17살에 프로를 데뷔하고 아니 뭐 어린 나이에 프로를 데뷔하면은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라든가 사회생활은 뭐 그냥 뭐 쌈 싸 먹어도 된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야, 너 자기가 또 한 말이 있더만. 아, 유럽도 똑같아. 그게 돌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뭐 광고도 끊긴다, 뭐 광고도 빠진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오롯이 감당해서 그건 감당하시되, 저는 만약에 저라면 야, 너 이번 월드컵까지는 넌 빠져. 저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이다. 예, 그리고 정몽규는 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꺼지면 되고, 아니 붉은 악마가 등을 돌렸으면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예. 이상한 꼼수 부려갖고 또 내년 2월에 아니 대한체육회가 우리를 또 이렇게 3년임만 하고 안 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냐? 만약에 4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말장난이란 얘기죠, 이 얘기가. 그만 추한 욕심 부리고 네가 경영하는 현대 아이파크, 특히 광주에서 일어난 그 사태나 해결을 해. 그리고 클린스만 위약금 네 돈으로 꼬라박고 이 씨발로마, 나보다 나이도 몇 살 안 처먹었더만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 아무튼 제발 3세들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추해. 그만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끊고 남은 한 10여 분 동안 또 그래도 야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급하게 야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갔다가 잠시 후에 뵐게요. 자, 광고 타임 갔다 왔고요. 뭐 그냥 제 구인 광고, 구인이래. 왜 자꾸 구인이라 하지? 제 그 구직이죠, 구직하고 테이크아웃도 가능합니다. 오다 참치.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제가 왜 한동안 제 동기 후원 광고 이렇게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은 그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느끼는 게, 저는 직접 그 친구 지역구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만났던 제 후배도 가본 적이 있고, 그럼 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지역에선 경쟁력 있어. 하긴 그 밭을 한 20년을 다진 건데, 그 아버님도 거기 쭉 사시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나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관료들이 있고, 또 중앙이라는 데가 있고, 또 지방이라는 데가 있고, 조직이라는 게 있죠. 예. 근데 참 안타깝다, 진짜. 역량으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뭐 그간 삶의 궤적으로 보나 충분히 국회의원하고도 남을 친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예선을 통과를 못하네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좀 민망하게 이제 광고에서 좀 빠지게 됐습니다. 예,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차라리 구청장, 그 울산도 광역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때도 당에서 끼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당 관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좀 그렇다.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능력은 되는 친구인데 참 뭐든지 세상에 쉬운 일은 없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야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그 NC의 전삼인.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전촌으로 써먹을 수 있는 요원인데, 그리고 LG의 김범석, 그리고 결국 두산의 최승용까지, 일단 스프링 캠프에서 빠집니다. 특히 이제 뭐 이미 그러니까 조기 귀국을 한 거죠, 그죠? 그나마 최승용은 그 전서부터 안 좋았던 팔꿈치다 이런 거라도 있는데, 전삼인하고 김범석은 스프링 캠프를 뛰다가 아야야 갖고 간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면 그냥 그 선수의 시즌 첫 단초부터 그냥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제 시범 경기도 있겠지만 시범 경기에 몸 날리고 허슬 플레이 하는 놈, 그 정신 나간 놈입니다. 예. 어쩌려고? 예. 어쩌려고 진짜.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도 꼭 그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걸 보여줘야 내가 주전에 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염감이 그랬어요. 염경엽 감독이 그 LG가 뭐 멤버들은 그대로 지키긴 했으나 특히 게투 쪽에서 빠진 친구들이 많은데 함덕주는 뭐 7월 정도나 돼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염감의 해법이 이거였죠. 아니 주전들이 그러면 좀 더 잘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나는 뎁스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야구 뭐 원투데이 보신 게 아닐 거고 뎁스에서 찾아갖고 발굴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로. 그러니까 야 그러면 최소한 함덕주 돌아올 때까지는 기존 주전들이 좀 더 띄워줘 이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염감은 아무튼 발상은 참 독특한 감독이다. 예. 뭐 자기가 워낙 이거저거 겪어본 게 많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연습 경기에서 계속 져요. 근데 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연습 경기에서 많이 이기면 뭐 합니까? 실전에서 이겨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일본 팀들하고 붙으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좀 문제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삼성은 그 어찌 됐든 간에 뭐 이제 시볼드하고 레이에스, 뚜껑은 까봐야 알겠지만 뭐 외국인 투수는 무조건 5선발 안에 들어가니까 는 거고, 그러면 원태인하고 백정현 여기까지인데. 5선발들이 자꾸 나갖고 줘 터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볼드는 어느 정도 제 몫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선수도 맨날 얘 쿠보 온다. 이런 선수였으니까. 근데 이제 레이에스는 솔직히 뚜껑을 좀 까봐야 아는 거고 오히려 원태인 백정현이야 지가 하던 값이 있으니까 할 거고. 근데 만약에 레이에스가 해롱해롱 되는데 5선발까지도 뭐 지금 보니까 후보가 뭐 좌승현이하고 뭐 최채영하고 이제 뭐 황동재 이렇게 세 명이 좀 유력한 후보인 것 같던데 얘네가 만약에 빌빌거리기 시작하면은 이번 요 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막도 빠른데다가 그 프리미어 12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늘어진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초져버리면은 참 힘들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 판도가. 그래서 오히려 이쯤 되면은 야, 이 5선발 후보가 얘네들인데 그래도 이 2명 정도 갖고 한번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5선발은 솔직히 루틴을 다 안 지켜도 되거든요. 하다못해 번갈아 넣으면은 한 열흘에 한 번씩만 나와도 돼요. 막 엔트리에 들어갔다가 빠졌다 하면서. 그게 이제 LG가 잘 써먹는 5선발 수법이죠. 옛날에 이제 강효종하고 이지강 갖고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손주영, 이상영 이런 식으로 갖고 써먹었던 그 수법.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금 언급했던 이 세 명이 다 지금 아직까지는 해롱해롱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난타를 당한다던가 너무 도망 다니고 있다던가. 아마 박진만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일 겁니다. 왜? 개투는 빵빵하게 보강을 해놨는데 개투는 뒤에 나오는 애들이죠.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5이닝 3실점이라도 뭘 해줘야지 타자들이 으쌰으쌰하면 야 그다음부터 개투 나와 이게 돼야 되는데 5이닝 전에 막 난타를 당하고 막 작살나고 이래버리면 이게 야구가 안 되는 야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류현진은 어떡하려고 그러는 건지 또 이제 뭐 파드레스기가 한참 나오더니 아니야 볼티모어도 너한테 관심 있대. 볼티모어에 갑자기 선발진 2명이 빵꾸가 났대.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마 저는 다음 주면은 이게 뭔가 윤곽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왜? 보라스 같으면은 또 크보이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즌 들어가면 어때? 이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나라 특히 한화에 컴백을 할 거면 류현진도 이제 2월 달도 하순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뭔가 거치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야구 이야기를 오늘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그 이유도 있어요. 다음 주면은 류현진이 과연 한국 컴백할지 아니면 그래도 MLB에서 1, 2년 더 해볼지를 거의 결정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야구도 짧은 뉴스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짧지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규칙 관련한 겁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우천 중단 시 투수 교체, 베이스 크기 확대, 수비 시프트 제한 등 경기 세부 규정을 확정해 올 시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지난 13일 규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세부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에는 우천 등 사유로 경기 중단 후 재개 시 부상 우려가 있다고 심판진이 판단할 경우 투수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안 됐죠. 주자와 수비수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 베이스 크기를 3인치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신민재 박예민은 이제 신난 거죠. 예, 여기에 이제 할 거면 좀 다 해주던가. 30초가 뭡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일단 퓨처스에서는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피치 클락도 하고요. 로봇 심판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투수가 나와서 3명은 상대해야 된다. 단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5회 투아웃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아웃을 만들었어요. 이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땐 다른 투수로 바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5회가 됐는데 6회라고 하죠. 6회가 됐는데 무사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3명 3아웃 잡을 때까지 혹은 3타자를 상대해야 됩니다. 왜? 3타자라고 3아웃이 된다는 법칙은 없죠. 예.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좀 민감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산의 정철원이가 6회에 나와서 3아웃을 잡았습니다. 그럼 한 타자는 잡은 거죠. 자, 그런데 7회에도 정철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는 7회에 첫 타자, 두 번째 타자까지는 상대를 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마 퓨처스에서 한 다음에 후반기에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뭐냐, 피치클락하고, 근데 이 피치클락을 하면은 투구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투타에서 루틴을 좀 줄여서 경기 시간을 단축해 보자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잦은 투수 교체 쪽을 손을 대는 게 이게 경기 시간 단축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글쎄요, 피치 클락이 얼마나 그렇게 될지. 일단은 주자가 없을 때는 18초, 주자가 있으면 23초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 시즌의 가장 큰 변수는 피치 클락 및 타석에서 이탈 방지하는 게 후반기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쉬프트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루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갖고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이렇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루 베이스가 있는데 1루 쪽에 3명, 막 이쪽 3루 유격수 쪽에 1명, 이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건 있습니다. 반면 외야 같은 경우는 굳이 3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왜 이런 거 있었죠. 왜 이익수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야수는 내야에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당겨치는 뭐 김현수라든가 김재환이라든가 뭐 최영우 이런 타자들은 상당히 안타 생산이 많이 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시즌 전반기의 변수는 제가 봤을 때는 뭐니 해도 이제 로봇 심판 ABS하고 쉬프트 금지는 아니고 쉬프트가 엄격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기에 과연 피치클락 및 타석 이탈 방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는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말 안 한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구만, 요거는 제가 올려드리는 짤이나 자막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
김재호 얘기하고 이제 중계권 이 요금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호가 좀 센 얘기를 했습니다. 야, 두산 후배들 니네 뭐하냐? 야, 기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축구팀도 좀 새겨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 두산에 자기보다 후배들도 안다는 거죠. 저 자리 내가 꿰차면 되는데? 근데 꿰차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은 별 의욕이 없는 것 같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는 선수들한테 파이팅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두산 구단이 잘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가 서 자리 잡잖아. 그럼 차라리 여기서 졸라 잘해갖고 돈 있는 팀으로 옮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허슬하냐 허슬하랩이라도 실종될 수밖에 없죠. 저는 약간 그렇게 좀 해석이 됐었거든요. 김재호 말이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제 두산이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챙길 선수들은 꽉꽉 채워갖고 챙겨요. 근데 딱 내가 딱 봐도 난 저기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딴 팀이 알아봐. 아니면 아예 키움처럼 진짜 잘하면은 우리는 해외로 간다. 아예 컨셉을 그렇게 가든가. 그래서 김재호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후배들 니네 정신 안 차려? 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김재호도 이제 뭐 점법이 몇 년인데요. 말을 할 때 이거저거 다 포석을 깔고 하는 거죠. 요번에 손흥민하고 이강인의 차이는 제가 볼 때 그거 하나예요. 예. 이거저거를 다 고려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강인이 참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탁구를 친 게 철딱서니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PO하고 그 이후의 행동들, 이런 것들, 그리고 몇 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들이 계속 소환되고 짤로 돌아다니는 걸 몰랐을까? 몰랐으면 바보죠, 그건. 김재호 발언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게 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아 얘기를 또 잠깐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급했나봐. 제가 올릴게요. 진가용, 홍세왕, 야이씨, 야 오타도 적당히 하지.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STN인가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기아는 지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코치진을 어떻게 손을 대요? 올 코치도 없고, 그죠? 참 이래저래 김종국이 끼친 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타코가 감독이 됐고 수코는 그대로 있고 타코는 그냥 홍세환 한 명으로 가기로 했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불안한 시스템이긴 한데 뭐 올 한 해는 제가 볼 땐 기아가 좀 감수하고 가야 될 시스템이 아닌가 싶고요. 요금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4,000원대나 5,000원대 요금이 나온다 분명히. 이게 뭔 얘기냐? 제가 아시안컵 때문에 티빙이 원래 9,500원이거든요. 그냥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나중에 방송을 할 때도 이렇게 더치아라 TV를 할 때도 좀 써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티빙에서 제공하는 뭐 예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즐겨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 난 9,500원으로 하자. 그런데 티빙을 처음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야 이걸 또 한다고? 그러면 가장 저항이 없는 가격대는 물론 2-3천원이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고 4,000원대나 5,000원대 요금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한 전반기까지는 무료로 일단 풀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순위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포스트 시즌이 가고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 요금제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4,000원, 5,000원 요금을 해놓고선 대신 우리가 제공하는 광고 그 5초짜리 10초짜리 보면 돼. 근데 이건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네이버로 야구를 볼 때도 그냥 광고 다 보셨잖아요. 1인 교대할 때.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거 한 건 뭐냐, 뭐 의무 시청 시간 3분인가 4분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광고가 하나에 20초에서 30초라고 가정을 하면 20초짜리다 그러면은 4분이면 광고 12개만 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진입 장벽이 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마지막 3년 차라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 3년 차 때 만약에 티빙이 계속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 요금제는 계속 가면서 요금제를 차라리 다양화하는 게 낫다고 봐요. 예. 무조건 야, 이 요금제로 계속 가. 그것도 뭐 사 먹고 장사하는 건 아닌데, 그죠? 그러나 이 요금제는 내버려 두면서 다양한 요금제를 더 많이 개발해야 되는 게 지금 CJ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축구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러나 제 사전에서 앞으로 축구가 앞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없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민망한 꼴을 보이는 건, 이 발언을 좀 얘기할게요. 저는 이강인 선수한테는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국가대표로서의 부담을 덜고 마음껏 뛰는 거랑 개념이 없는 거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혹시 이강인 선수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 내지는 굉장히 뭔가 개념을 혼동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자기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이고 제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요번 북중미 월드컵까지는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장의 감독이 누가 될지도 참, 이러면 이제 또 역전의 용사들 뭐 우리 땅보영이 나올 것인가, 예. 아니면 야 우리 K리그에도 그 파격적인 전술 쓰는 감독이 있어, 김기동이라고, 이렇게 될 것인가. 뭐 아마 2명 중에 1명이겠죠. 아니면 진짜로 또 이제 그 올드 팬들의 향수 빡 자극하려면 이제 우리 쌀딩크 박항서형이든가, 저는 이 3명 중에 1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연속성을 따진다면은 야 내가 올대도 하고 있으니까 뭐 황선홍 내가 뭐 후대도 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 예, 그것도 또 어떻게 되는지 보시자고요. 야구팀도 조만간 이제 감독 결정한다 그러죠. 그냥 또 류중일로 갈 건지. 근데 류지연, 서재영, 강성호가 사실상 코치로 합류한 걸로 봤을 땐, 예, 저는 아싸리 뭐 서재영 정도가 한번 감독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이 전력강화위원으로 온다는 걸 봤을 땐 아마 또 류중일한테 대신 프리미어 12까지만 맡기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아마 다음 주 중에 결정 날 거예요. 모르긴 해도.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류현진의 거취하고 아마 야구 감독, 예, 그리고 이제 축구 감독도 어쩌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뭔가 결정나는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해버 나이스 위크엔드 하시고요. 25분은 개뿔 합치니까 한 37, 8분 나온 것 같은데 뭐 오늘은 상황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그리고 3대가 복 받으시는 더체라TV 소액 후원 부탁드리면서 박진행님 물러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주말 되세요. 끝.